전력공학 몇 잡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전력공학은 제가 출제 경향에서 보통 서술형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랬습니다. 거의 70% 정도 가까이 서술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서술형과 관련된 문제는 용어에 대한 내용,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 특징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거의 서술형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요것들은 전부 다 말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용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 자, 그 중에 장단점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키워드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키워드를 잘 기억하셨다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필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실기에서도 그대로 요 내용 가지고 가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을 묻는 용어 첫 번째 복도체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 복도체는 장점, 단점이 거의 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주 목적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죠. 코로나 방지 대책이죠. 네, 복도체를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방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외에도 장점, 단점 문제가 정말 출제 잘 된다. 자, 직류송전과 교류송전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류송전이 잘 나올까요? 교류송전이 잘 나올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나라 송전 계통은 거의 교류송전입니다. 뭐가 잘 나올까요? 자, 그렇다면 교류송전이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계통이 거의 교류송전 계통이다 보니까. 근데 직류송전은요, 특별한 송전 방식입니다. 네, 대부분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직류송전은 특별한 송전 계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방식이 출제가 더 잘 된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류보다는 직류송전의 장점, 단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류송전이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류송전도 나오긴 나오죠. 직류송전하고 뭐 비율을 따진다면 6대4 정도, 이렇게 직류 쪽이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장단점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가공전솔로와 지중전솔로, 자, 어떤 게 잘 나올까요? 자, 힌트. 우리나라 송전 방식은 거의 대부분 가공송전입니다. 자, 가공전솔로로 송전하는 방식이, 뭐 배전 방식도 가공이 많습니다. 근데 지중전솔로는 특수전솔로입니다. 자, 감 잡으셨죠? 네, 주로 채용하고 있는 전솔로가 아니고 특수전솔로가 잘 나온다. 그래서 지중전솔로의 장단점이 출제가 잘 되고 있다. 가공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류송전 안 나옵니다. 가공전솔로 장단점 안 나옵니다. 이게 아닙니다. 네. 비율로 따진다면 직류송전이 한 6대4, 지중전솔로가 7대3 비율로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권변압기 장단점입니다. 단권변압기. 여러분들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도 단권변압기가 나옵니다.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에서도 단권변압기가 나옵니다. 왜? 전력계통의 단권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보통 우리 1차 변전소, 네, 1차 변전소의 단권변압기, 3권선 변압기가 단권변압기고요. 그리고 송전솔로 또는 배전솔로에 전압 조정하는, 네, 승합기, 이런 변압기 종류도 단권변압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권변압기의 어떤 장단점, 이것도 전기기에서는 특수변압기로 배웁니다. 네. 아, 특별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거. 자, 개통연계, 개통연락, 이런 말도 쓰죠. 개통연계, 개통연락. 자, 우리 송전솔로는요, 발전
발전기 하나 가지고 전 수용가의 전력을 다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기가 여러 군데에서 전기를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발전소가 여러 곳에 포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송전계통이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송전선로와 요 송전선로, A라는 송전선로와 B라는 송전선로를 서로 어떻게 한다? 전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개통연계, 개통연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문제. 잘 나오죠? 네. 뭐 실기에서도 아주 출제 잘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5가지. 자, 이뿐만 아니고 자, 우리 접지 방식 그러면요. 자,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나왔던 접지공사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접지공사라는 말은 쓰지 않죠. 제1종, 제2종, 3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접지 시스템 계통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접지공사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접지 방식 이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접지 방식 그러면 자, 접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접지라는 건 대지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절연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지하고 전기설비를 직접 연결할 거야. 아니면 저항을 연결해서 할 거야. 리액터를 접속한 다음에 할 거야. 아예 연결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비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과 소호 리액터 방식,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고저항 접지 방식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 접지 방식에 대한 거는요. 전력공학에서 출제가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지 방식의 장단점, 직접 접지 방식의 장단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단점. 이 중에서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이 잘 나오죠. 그리고 그만큼 잘 나오고 있는 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접지 방식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출제가 가장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직접 접지가 중요합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비접지 방식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력 퓨즈의 장단점. 네, 이것도 실기의 약방의 감초처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필기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들 14가지 지금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장점, 단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이죠. 우리가 전기 방식이라고도 하고 배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과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배전 방식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바로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점, 단점 이게 거의 대부분 나오고요. 나머지에 대한 거는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나머지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장단점보다도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또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점과 단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상 3선식에 대한 배전 방식 또는 전기 방식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또는 망상 방식이라고 그러죠. 네, 이 2가지는요. 출제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압 뱅킹이나 저압 네트워크 방식 이 2가지는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아주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차후에 저압 네트워크 방식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우리가 축소용으로 만들어 놓은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건 도입을 해서 지금 배전 방식을 시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뱅킹 방식과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승합을 해주면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승합의 장단점. 가스절연 개폐 장치라고 그러죠. 네, 가스절연 개폐 장치 GIS. 네, 가스절연 개폐 장치 말 그대로입니다.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GIS 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건 필기에서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 관련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장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직접 접지 방식은요, 우선 접지를 왜 잡았는지부터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접지 방식은요, 절연을 해놨기 때문에 일선 지락 사고가 나면서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 상승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접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는 비접지 계통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접지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위 상승에 대한 문제점은 사라졌다. 근데 문제는 단점에 있습니다. 지락 사고가 생기면 전위 상승은 안 되지만 지락 전류가 너무 증가된다라는 얘기죠. 이 전류가 증가되다 보니까 안정도가 떨어집니다.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들. 네, 그래서 자,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경감됩니다. 틀렸죠. 네, 지락 전류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유도전류는 이제 기유도전류라고 하죠. 영상전류에 의한 건데, 자, 기기절연의 수준 절감. 예, 이건 우리가 단절연이라고 그러죠. 저감절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감절연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저렴해진다. 단절연 변압기 채용. 변압기도 절연을 줄일 수 있다. 단절연 변압기 채용.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된다. 이건 장점이죠.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하니까 선로를 확실하게 차단한다. 이런 건 장점이에요. 고장 전류가 크다. 지락 전류가 크다라는 건 단점 중에 속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장점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경감됩니다. 이게 틀린 거죠. 네, 안정도가 떨어지고 지락 전류가 커지고 유도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이 아닌 단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다양하게 모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